네, 현재 2시 44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이슈의 재구성 시간에는요, 최근 정말 폭발적으로 오르면서 물가가 상승하면서 주가도 급등하고 있는 사료주, 그리고 오늘은 수산물까지 오르고 있으니까 이 종목군들 다뤄보도록 할게요. 이슈의 재구성 김진만 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밥 많이 드시는 편이죠? 키가 워낙 크시니까. 많이 먹죠, 네. 아니, 그러다 보면은 요즘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돈 더 쓰게 되는 게 물가가 오르면서 음식점도 뭐 가격 인상하고 커피값도 오르고 다 올랐잖아요. 이제 에그플레이션이 정말 현실화되고 있는 겁니까? 네, 에그플레이션 조금씩 이전부터 이제 조금씩 물가가 오르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가 조금씩 나오면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전체적으로 다 지금 이제 곡물 가격의 상승, 즉 농협과 농업의 뜻하는 이제 에그리컬처와 인플레이션 합성한 좀 신조어 지금 에그플레이션이 좀 극대화되고 있다라는 말씀은 최근에 뭐 무슨 플레이션에서 굉장히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에그플레이션은 이미 작년부터 어느 정도 쭉쭉쭉 이슈가 있었고 올해 그 부분이 좀 부각이 많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과연 지속이 될지 여부도 어느 정도 이제 의심점보다는 이제 실제로 물가 가격이 오르는 것을 봤었을 때는 인플레이션을 몸으로 좀 직접 와닿는 상황, 즉 이 부분이 조금 더 플러스가 되는 게 최근에 또 물류 대란도 있었었는데 물류 대란까지 추가가 되면서 이런 부분 조금 극대화됐다. 그래서 대외적인 변수의 실제 상황도 그렇게 좋지만은 않은 상황이 벌어지면서 이 부분이 조금 많이 극대화된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사료주들의 경우에는 상한가가 뭐 연일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말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이 오르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게 오히려 이 관련 종목들이 실적 악화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왜 가격이 오르는데 그리고 우리가 판매가로도 올릴 수 있는데 왜 실적 악화가 우려되는 거죠? 네, 일단은 정유 쪽으로 좀 비교를 좀 드릴게요. 정유 같은 경우 이제 정제 마진으로서 보통 수익을 많이 내고 있는데 네. 보통 원유값이 오르면은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보유 자산의 가치가 늘기 때문에 그 부분이 플러스가 되는 부분에 있어서 단기적으로는 가지고 있는 재고 자산의 가치가 올라가서 호재인데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는 결국에 원유를 들어올 때 가격이 높아지기 때문에 나중에 그런 이제 재고 자산에 대해서 오히려 손해가 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 마찬가지로 이제 곡물주들도 보시면은 기존에 가지고 있던 곡물의 가치, 즉 보유하고 있는 재고 자산의 가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단기간에서는 호재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 결국에 중장기적으로 가게 될 때는 결국에 비싼 가격에 다시 곡물을 사와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단기로는 호재, 장기로는 악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대부분의 다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면 시멘트도 그렇고 기존에 지금 이런 곡물 상승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지금 원자재 대란도 지금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단기적으로는 호재지만 장기적으로는 악재다. 그래서 결국에는 마무리가 될 거라는 전망이기 때문에 꼭 매매하시는 분들께서는 투자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언제 분위기가 바뀔지 모릅니다. 네. 그러니까 이 가격이 계속 꾸준히 상승한다면은 분명히 이들에게도 이득이 될 수 있지만 상승한 상황에서 재고 자산을 마련해 놨다가 이게 가격이 떨어지면은 그 내가 사온 가격에 팔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악재일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따라서 미리 매수하시지 않으신 분들의 경우에는 이 점 꼭 유의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현대사료가 나흘 연속 상한가다 보니 머리는 날겠지만 그래 조심해야 돼.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 가격이 다시 떨어질 수 있어. 조심해야 돼. 라는 생각과 함께 매수 버튼을 누르게 된단 말이죠. 이 현대사료의 상승세는 왜 유독 이렇게 가파른 걸까요? 네, 이거 예전에 뭐 엑세스바이오나 이제 신풍제약 봤었을 때랑 좀 사태가 비슷한데 맞아요. 근데 매수 버튼이 눌러도 사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아예 그냥 처음에 시작 30%로 하기 때문에 상한가 체결되니까요. 예, 그래서 이제 체결됐네라고 할 때는 그때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게 잘못된 거일 수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상한가에 매수를 걸어놨는데 체결이 됐다 하면 분명히 뭔가 거래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조금 조심하셔야 될 거고 현대사료 같은 경우에는 두올물산이 인수를 하면서 지금 두올물산도 이제 개별적인 좀 이슈가 있죠. 사명을 좀 바꾼으로 인해서 이제 물산뿐만 아니라 바이오 쪽으로도 좀 나간다는 그런 기사와 함께 전체적으로 봐도 현대사료는 정말 시기를 정말 잘 탔다. 이제 사료 관련된 이슈도 굉장히 좋은데 다른 이제 외부 업체에서 인수를 한다는 그런 기사까지 더해지면서 지금 2만 원이었던 주가가 지금 5만 원까지 거의 며칠 만에 2배 이상 오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당연히 더 오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저거 너무하지 않아요? 예, 이거는 이게 오류가 난 게 아니라 사태가 실제로 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거래가 상한가에서만 되게 산발적으로 거래가 되고 아예 시작 자체를 좀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런 욕심, 조금이라도 단타해볼까라는 그런 분들의 욕심이 결국에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수익보다는 저는 이제 조금 좋지 않은 모습으로 나중에 한번 에이스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말씀과 함께 사지 마세요. 사지 마시고 절대 쳐다도 보지 마시고 그냥 구경만 하시는 게 가장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경만 하다가 샀는데 사진다. 그럼 그건 문제가 있는 거다. 왜냐? 지금은 매수 자체가 안 되는데 내가 사줬다라는 거는 누군가 팔기 시작했다라는 네, 그죠. 거잖아요. 그래서 위험하다라고 해주셨고요. 저희 어제 김지만 팀장님이 마감에 산다에서 원전 한 잔 하자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 채팅방에 요즘 시장에서 가장 핫한 게 원전 사료다 보니까 원전 한 잔과 사료 한 스푼 어떨까요? 라고 해주셨는데 원전과 사료는 조금 다르게 봐야 되는 거죠, 지금? 네, 사료 같은 경우에는 단발적인 이슈입니다. 단발적인 이슈로 마무리가 될 것 같고 근본적으로 어떤 섹터가 직접적인 수혜를 받는지는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나중에 질문을 통해서 한번 받아볼 거고 사료도 그렇고 시멘트도 그렇고 다 원자재 모두 다 단발적인 시세 분출에 마무리가 될 거다. 하지만 그 시세 분출이 조금 더 남아 있을 수는 있겠다라는 그런 말씀과 함께 타점과 종목과 이제 섹터는 산발적으로 안 오른 섹터를 공략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오늘은 뭐 실제 목재 관련주까지 오르는 모습을 봤었을 때 이제 순환매가 한 번 정도 다 돌았다. 그래서 다시 이제 기초적으로 돌아와서 가스 쪽으로 갈 수 있을 가능성도 일부 존재하기 때문에 순환매는 오른 종목 말고 이제 안 오른 섹터를 한번 공략을 해보시는 게 조금 더 메리트가 있다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게 저희 을님이 글을 올려주셨는데 을님은 사료주 안에서 이지홀딩스를 매수하셨대요. 이지홀딩스도 뭐 배합 사료 제조업체로서 뭐 미국의 대형 사료업체 FMC 지분 인수가 부각됐던 상황인데 근데 지금 이렇게 사료주들이 난리가 난 상황 속에 이 종목은 안 갔대요. 네. 안 간 이유가 있을까요? 저도 이제 이지홀딩스 되게 좋게 보고 있는데 사업군 자체가 워낙 이런 이제 곡물주 급등에 따른 수혜를 받기 좋은 가지고 있는데 저는 이제 홀딩스라는 개념, 즉 지주사의 개념이 조금 디스카운트 요인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조금 더 드리면 좋을 것 같고 이제 뭐 조금 더 상승 여력은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지홀딩스는 이제 자사주 이제 이런 자회사 지분 가치가 좀 부각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금 시장에서 부각이 안 되면은 이제 오히려 대장주를 잡아야 된다는 이유가 또 빠지게 되면 또 이게 금방 빠집니다. 그렇죠. 안 오른 상태에서 빠지기 때문에 실망감이 조금 더 출회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대장주 역할을 하진 못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지홀딩스 같은 경우 조금의 상승 여력은 동반하지만 이제는 마무리 지을 시점은 다가왔다라는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고 사료주를 다 공부하고 가장 좋아서 산 건데 그런데 홀딩스라는 지주사 역할이 더 크게 작용을 하면서 다른 종목 대비 아웃퍼폼하지 못했던 상황인 것 같습니다. 나쁜 회사는 아니지만 일단 지금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게 사료주니까 이 종목도 조금 반등했을 때 상승했을 때 매도하시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의견 주셨고요. 오늘은 사료주보다도 수산물 관련주들이 뜨거워요. 지난번에 마감에 산다에서 우리 김지만 팀장님의 짝꿍 송한혜 팀장님이 사조시푸드 이야기했는데 급등을 했고요. 오늘 CJ시푸드도 크게 올라서고 있습니다. 거래량이 전일 대비 49배나 폭등했다고 하는데 CJ시푸드의 경우에는 이제 시작인가? 사료주 바톤 이어봤습니까? 아니 못 받을 것 같아요. 네. 단호박이네요. 네, 못 받을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냥 테마주입니다. 테마주로서 나오는 상황이고 뭐 외형적 성장을 한다고는 있지만 현재 주가 상승을 그렇게 대변할 정도의 상승은 없다. 즉 테마주로서의 마무리. 이제 아마 사료 나왔으니까 수산 쪽도 갔고 수산 나오면 또 고기도 가겠죠. 이제 순환매 입장에서 봤었을 큰 틀에 봤었을 때는 아마 이런 빠른 순환매가 오히려 단기 시세를 받기에는 좀 빠르게 지나가서 이제 지금도 이제 실제로 봤었을 때 윗꼬리를 달고 내려오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한 하루 이틀 정도의 상승 여력은 있겠지만 주도 섹터로 하기에는 사실상 시푸드가 해산물 쪽이 갖고 있는 테마가 너무 얕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뭐 명태 가격 최근에 많이 오른다고 했는데 사실 명태 가격이 우리의 이제 식생활에 걱정할 정도의 그렇게 큰 이슈는 아니기 때문에 뭐 CJ 시푸드가 건기식 관련해서 생각보다 이제 조금 외형적 성장을 한다고는 하지만 현재 주가 상승은 대변하지는 않다. 그래서 지금 저 같으면은 이제 해산물보다는 고기 육류 쪽으로 다시 한번 턴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 더 있기 때문에 저라면은 고기 쪽, 이제 육개 쪽을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 마침 상승의 서방님이 오늘은 수산, 닭, 내일은 돼지 이렇게 계속 순환매가 이루어지는 것 같다라고 해주셨는데요. 김진만 팀장님도 지금 순환매가 워낙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수산주들이 올랐다고 오늘 그 종목을 사기보다는 그 다음 타자 뭐 닭이나 네. 고기나 육개 쪽을 보는 게 어떻겠느냐 이건 주셨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김진만 팀장님 보내기 전에 종목을 탈탈 털어내야죠. 네. 에그플레이션 우려 속에서 대응 전략을 세워보겠습니다. 실제로 저희 채팅방에 수익을 내야 사료를 사 먹던 수산물을 사 먹든 식음료를 사 먹던 할 텐데 큰일이네요 라고 해주셨거든요. 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수혜주 하나 골라주시죠. 네, 저럴 줄 알고 하나 종목을 가져와 봤는데 저는 근본적으로 봤었을 때 이런 곡물 관련된 이슈는 스마트팜의 가속화, 즉 정책적인 이슈로 받게 될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에 스마트팜 관련주를 공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당연히 스마트팜 같은 경우 이제 그린플러스가 국내에서 가장 매출도 그렇고 외부적으로 외형적 성장을 이루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린플러스를 한번 공략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저는 근본적으로 이런 사료주의 마지막은 정책적인 이슈가 부각이 되는 스마트팜 쪽이 낫다는 이제 그런 이제 강조의 말씀과 함께 네. 정부의 주도, 즉 최근에 요즘 정책주가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그렇죠. 분명히 이제 최근에 코리아 일론 머스크인 안철수 이제 위원장. 인수위원장의 오히려 스마트팜 관련된 이슈가 한 번 정도 있으면은 아마 강한 시세를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말씀. 거기 추가적으로 기술적으로도 현재 고가를 노리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한 번 정도 그린플러스 공략이 가능한 시점이다라는 그 말씀까지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그린플러스를 공략해 본다면은 이 종목도 에그플레이션 우려가 있는 단기로 봅니까? 아니면은 최근에 물가 계속 오른 추세니까 또 그리고 여기다가 스마트팜에 대한 그 중요성이 높아지니까 좀 길게 볼까요? 저는 좀 길게 보시면 정말 큰 수익이 나지 않을까라는 그런 말씀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전부터 계속적으로 스마트팜 관련된 이슈는 지속이 됐는데 결국에는 외형적 성장을 못 갖췄기 때문에 이제 주가는 하락을 했었는데 이제는 정책적으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이 스마트팜 이제 상황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도 보셔도 좋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더 높은 수익률을 내줄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는 말씀까지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중기적으로 보겠습니다. 김진만 팀장님 보내드리기 싫은데 오늘 보내드려야겠습니다.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